안녕하세요. 숫자로 기업을 보는 헤일리입니다. 이번 편은 반도체를 준비했어요. 반도체 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준비했습니다. 김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김치란 어떤 느낌일까요? 채소 가득 벌겋게 버무려진 모습만 본다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맛인지 상상하기도 힘들 거예요. 반도체도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반도체는 선택적으로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흔히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등의 반도체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이오드는 전류 흐름에 대한 밸브, 트랜지스터는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는 스위치, 콘덴서는 전기의 임시 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반도체 소자들을 회로로 다양하게 연결하여 전기 신호를 증폭시키고 이 신호를 빛이나 소리 등으로 변환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기억하며 논리에 따라 연산과 제어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신호의 통제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엔 이 반도체 소자들의 연결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핸드폰과 컴퓨터 같은 기기에는 이 반도체 소자들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다양한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반도체 소자들이 필요합니다. 수백만 개부터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필요하죠. 기기도 당연히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반도체 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어서 층층이 쌓아 올려놓은 것을 IC, 직접 회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칩인데요. 손톱만큼 작은 칩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죠. 아주 세밀하게 만들 수 있는 나노 공정이 발전되어 더 작고 빠른 반도체 칩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반도체 칩 덕분에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가 생길 수 있었고 점점 가볍고 빠르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 모두가 반도체를 작게 만들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반도체를 전자산업의 쌀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럼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도체 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칩에 수많은 반도체 소자를 쌓는 과정은 마치 샌드위치 재료를 쌓는 것과 같은데요. 이 과정을 알고 나면 반도체 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웨이퍼 제조입니다. 웨이퍼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한 도화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저 동그란 얇은 판이 웨이퍼인데요. 이 웨이퍼 표면 위에 전극을 입히고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 같은 소자를 만들면 반도체 칩이 됩니다. 웨이퍼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많은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죠. 웨이퍼는 주로 실리콘으로 만들어집니다. 모래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고온과 습도에도 강하기 때문에 주로 쓰여지는 원료인데요. 이 실리콘 원석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덩어리로 만듭니다. 순수한 금속의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금괴도 인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녹인 실리콘 원석을 덩어리로 만든 것을 실리콘 인곳이라고 합니다. 둥근 기둥의 모양으로 굳어진 실리콘 인곳을 갈아서 둥근 원통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실리콘 인곳을 슬라이스 모양으로 얇게 자르면 동그란 실리콘판이 여러 장 나오게 되죠. 이 위에 아주 미세한 공정으로 반도체 소자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연마와 세정을 여러 번 거쳐서 아주 매끄럽고 깨끗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웨이퍼가 만들어집니다. 웨이퍼가 도화지라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할 텐데요. 반도체 칩은 이와 같이 여러 층이 층층이 쌓인 모습인데요. 이 모습은 마치 샌드위치와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재료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다른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반도체 소자 몇 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이 반도체 칩은 CPU가 될 수도, 메모리 칩이 될 수도, 센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샌드위치와 비교하자면 반도체 칩의 설계는 레시피와 같습니다. 이 레시피는
반도체 소자들의 논리가 성립되면서 실제로 공정이 가능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반도체 칩은 한 층 한 층 쌓는 공정이라서 각 층에 따라 각각의 설계 도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도면은 50에서 100m 정도의 큰 크기로 제작된다고 해요. 공정에 따라 수많은 회로가 층층이 쌓여 직접 회로가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큰 도면을 직접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층의 설계도는 축소하여 유리의 마스크로 만듭니다. 마스크가 뭐냐고요? 마스크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면이나 마스킹 테이프처럼 가리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판에 구멍을 뚫어놓고 빛을 비춘다면 구멍이 뚫린 부분에만 빛이 통과가 됩니다. 반도체 회로도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층층의 도면을 마스크로 만듭니다. 이 마스크는 설계 도면이자 웨이퍼 위에 그려질 밑그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화지와 밑그림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웨이퍼에 얇고 수많은 층을 쌓을 수 있을까요? 이 웨이퍼 가공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며 고도의 기술, 수많은 장비, 그리고 재료들이 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요 웨이퍼 가공 공정들을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수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먼저 웨이퍼 위에 그려지는 각 배선들이 합선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만듭니다. 못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녹이 스는 것처럼 웨이퍼에도 높은 온도에 산소를 노출시켜 산화막을 만듭니다. 이것을 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웨이퍼에 산화막이 생겼다면 회로를 그리기 위하여 감광액을 도포합니다. 감광액은 말 그대로 빛에 반응하는 민감한 물질인데요. 회로를 그리는 과정에서 빛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감광액을 꼭 도포해야 합니다. 감광액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닿은 영역이 제거되거나 빛이 닿은 영역만 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웨이퍼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사진을 현상하는 과정과 비슷하여 포토 공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까 설명했던 회로 패턴이 담긴 마스크에 빛을 쏘는 노광 장비를 사용하여 빛을 통과시키고 반복적인 축소 촬영을 합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상액을 뿌려가면서 빛에 노출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줍니다. 반도체는 얇은 층을 층층이 쌓아야 하는 만큼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패턴 구현은 포토 공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세심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게 됩니다. 패턴이 형성되었다면 각종 측정 장비를 통해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검사 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합니다. 산화막을 기체나 액체를 이용해 부식시키기 때문에 식각 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감광액은 산화막을 부식액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광액이 없어진 표면만 제거가 됩니다. 감광액을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한 이유입니다. 식각의 액체를 이용하면 습식 식각, 가스를 이용하면 건식 식각이라고 하는데요. 건식은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으나 정교한 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미세해지고 있는 회로 설계에 따라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필요한 산화막 회로만 남겨놨으니 이제 불필요해진 감광액은 제거액을 통하여 없애줍니다. 여기서 잠깐, 반도체는 층층이 절연막층과 금속막층으로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금속막층은 회로 간의 정기적인 신호를 연결해주고 절연막층은 금속막층과 내부로 연결된 층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거나 오염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도체인 웨이퍼가 반도체 성질을 띨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 층들을 아주 얇은 방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막을 쌓는 공정을 증착 공정이라고 합니다. 증착 방법에 따라 물리적 기상 증착 방법과 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증착하는 화학적 기상 증착 방법 등으로 구분됩니다. 증착과 포토 공정, 그리고 식각 공정을 반복하면서 원하는 회로 패턴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웨이퍼는 아직 반도체가 아닙니다. 이걸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되려면 불순물인 이온을 주입하는 공정이 필요한데요. 붕소, 인 같은 불순물을 미세한 가스 입자로 만들어 원하는 깊이만큼 웨이퍼 전면에 넣어줌으로써 전독성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온 주입으로 전류가 통할 수 있게 되면서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연막층, 금속막층 회로를 설계대로 쌓기 위해서 산화, 포토 공정, 식각, 세정, 증착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시 보실게요. 이렇게 회로를 쌓아가는 과정은 수백 번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각 균일한 속도와 두께로 공정이 진행되어야 패턴이 부위별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칩이 동작하지 않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정에서 수많은 검사가 병행되며 웨이퍼 가공이 진행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을 찾거나 설계상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면서 수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한 달에서 두 달까지 이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웨이퍼 가공을 거친 반도체 칩은 정기적 특성 검사 등을 통해 각각의 칩들이 원하는 품질 수준에 도달하는지를 테스트하고 작동 여부 등을 판별합니다. 대표적으로는 EDS, 프로브 테스트 등이 있습니다. 테스팅을 거친 웨이퍼는 다이아몬드 절단기나 레이저 광선으로 개별 절단을 합니다. 절단된 작은 칩은 전자기계에 맞는 포장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이 과정을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금속 기판, 즉 프레임에 칩을 고정하여 정기적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에폭시 수지 등으로 모양을 만들어 반도체를 밀봉한 후에 제품명을 새기면 반도체 칩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웨이퍼 제조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이 다양한 만큼 웨이퍼 가공 단계까지를 전공정, 그리고 검사와 패키징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도체 공정을 먼저 알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공정에 따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같이 반도체 설계부터 제작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을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 설비 없이 설계에 주력하는 업체를 팹리스, 설계 도면에 따라 웨이퍼 가공만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검사와 패키징을 도맡아 하는 패키징 업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장비 업체들과 공정에 필요한 가스, 화합물, 기구 등을 생산하는 소재 업체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반도체 산업을 굴러가게 합니다. 영상 자료를 원하시면 메일을 남겨주세요. 그런데 이번엔 설명 없이 보는 게 어려워서 유튜브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분석, 기업 분석을 해볼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반도체 공정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여기 참고 자료를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영상을 처음 올리고 3주째 구독자 200명을 돌파하는 것을 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신기했어요. 고맙습니다. 남겨주신 댓글도 다 확인하고 보내주신 메일들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저는 자료 제작, 스크립트, 녹화, 편집까지 영상 하나당 일주일이 좀 넘게 걸리는데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메일로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알차게 구성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더욱 좋은 컨텐츠 제작을 위해서 달려볼게요. 그럼 다시 만나요. 안녕.